농장동물, 산업동물 수의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는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수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수의사가 그쪽을 진출을 잘 안 한다는 거죠. 현재 상황에 있어서. 왜 안 할까에 대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쪽으로 가면. 그리고 정말 이 3D 업무처럼 어려운 이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정 정도의 보상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좀 부여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농장동물, 산업동물 수의사를 한 1,200분 정도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문제는 이분들이 노령화가 되고 있는데 신규 수의사의 진입이 적다는 겁니다. 신규 수의사의 진입은 어디서 담당을 해야 되냐면 수의과 대학에서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수의과 대학을 지원하는 제도나 절차가 전혀 없어요. 부족하면 그 부족한 인력을 만들기 위한 곳에다가 집중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지원해줘야 돼요. 홍보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평창에 산업동물 임상연수원을 운영해 보니 그전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경험을 해본 수의대생들은 산업동물 현장에 가려고 해요. 경험을 해보니 나름대로 그 적성에도 맞는 부분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뭐 자가진료나 이런 되게 고전적인 부분의 문제부터 그리고 현재 공수위 체제나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들, 그리고 사실 그 산업동물 수의사들은 방역 체계와 공직 수의사들 체계하고 거의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적으로 많이 이제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 있는 수준만 제대로 유지해도 우리나라 산업동물 부분에 있어서의 수의사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회나 정부나 뭐 혹은 이제 관련된 곳에서 이 수의학 교육이라거나 이분들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그 지원을 좀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공방수의 공공적인 기능과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데 대체복무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하나의 체계가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진료보 공개 현재로서는 반대하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수의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왜 반대를 하냐면 두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진료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정책이 있어야 진료기록부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대학에서 진료기록에 대한 교육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그렇고 또 뭘 써야 되는지도 그렇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까지 진료기록부라고 하는 형태의 기록은 수의사가 본인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 기록을 해온 거예요. 물론 수의사법에 뭐뭐뭐뭐 쓰라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까지 쓰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병원이 의료 분쟁이 걸려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의료 진료기록부를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폐업해버리면 의무 자체가 사라져요. 그런 보완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병원을 폐업하면 의료기록이 어디로 가냐면 보건소로 가요. 5년 이상은 보관을 해야 되고 1년 보관하라고 하는 기록을 공개까지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 법을 만드는 의도가 뭐냐. 두 번째는 이 진료기록이라고 하는 것의 소유권이 과연 보호자한테 있는 거냐. 명시적으로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의 의료기록은 환자의 기록이고 환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법 조항이 있어요. 보건의료 기본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건지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 내는 사람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 내서 만들어진 정보인가? 이게 맞는 건가?
아무도 정의가 안 돼. 그래서 VCPR이나 이런 부분들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악용될 소지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약사의 조항이나 이런 부분 때 약을 아무나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완을 좀 해서 약을 맘대로 못 사게끔 만들고 또 이 정보를 일방으로 인터넷이든 뭐든지 간에 공개를 해서 뭔가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못하게끔 해놓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보호자가 그 사람인지 그게인지 사람의 진료부는 주민등록번호나 이 아이덴티티 정확하게 관리되지만 동물들은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지 않거든요. 그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은 헌법소원의 결과 이후로 좀 그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수의사회가 이런 얘기를 하면 진료부 공개하기 싫으니까 그 할 수 없는 요구를 한다라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굉장히 생존권이나 이런 부분들에 연관이 되는 이제 그 요구이고 그 이전에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료부의 어떤 기록 관리나 진료부의 그 소유 문제 혹은 진료부에 어떻게 보관하고 그 어떤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VCPR이라고 하는 제가 매일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는 환자와 의사와 양자 관계예요. 근데 동물 의료는 저희 의사와 수의사와 보호자의 양자 관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동물이 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돈을 내는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른 형태의 서비스업이에요. 그러면 요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 된다. 수의사가 진료를 할 때 뭐가 우선이냐, VCPR의 원칙에 뭐가 우선이냐면 동물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진료나 이런 관계들을 좀 명확하게 수의사법이나 동물의료법에서 설명을 해준 후에 그리고 수의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한 후에 그런 의무들도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형 표준수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단어인지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 신조어예요. 신조어.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공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서비스의 어떤 공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도 정의를 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형이나 무슨 공공동물병원이나 이런 부분들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공약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밖에는 저희는 볼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찌됐든 문제 제기를 좀 지속적으로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의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의료 자체가 헌법부터 시작을 해서 보건의료 기본법이 있고 의료법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의료도 그 지역보건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체계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한 방편을 만들기 위한 게 의료법이고 공공의료는 보편의료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보편의료를 이제 어떻게 보면 보편의료 원칙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편의료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디에 있던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의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국가가 동물은 이런 게 보편의료야. 뭐 예방접종이나 기생충구제나 건강검진은 이건 보편의료야. 이거는 동물이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에 사는 동물이건 아니면 그 시골에서 마당 깨던 간에 이거는 국가가 혹은 이거는 책임져줘야 돼. 그 국가가 여기는 민간 체계가 잘 돼 있으니까 민간 병원에다가 뭐 나름대로 예산을 좀 투여하면 되겠지만 저쪽 시골은 민간 병원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병원을 만들어야 되겠네. 그렇게 만든 게 보건소나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지역 의료기관들이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보건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보건소는 한 6가지 정도의 보편 의료예요. 그게 모성보호, 뭐 재활, 그 다음에 응급,
뭐 한 6가지가 있어요. 그 보편의료의 범주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만들고 생각을 하고 공공이란 말을 써야 된다. 국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수의사들한테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 부분은 계속 공공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 저희 업무라거나 수의 직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채널들은 좀 다양하게 그 해서 전보다는 조금 더 그 많이 뭐 2배 이상 그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그 저희 이제 병원들의 행정 업무나 굉장히 가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체감할 수 있게끔 사례집이라거나 정말 회원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게 기본적인 어떤 저희의 시스템이든 뭐 상당히 많은 양의 기본적인 그 이 민원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은 좀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끔 동물보건의료 뭐 기술진흥법이나 이렇게 좀 뭔가 정말로 우리 이제 수의학 교육이나 연구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높일 수 있는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뭔가 재정법으로 국회에 그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동물보호법의 기본적인 논의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 가감 없이 그 회원들한테 그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정도 수준은 아마 전하고 좀 다른 부분일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수의사법의 원칙은 그거예요. 수의사가 진료한다. 수의사도 병원을 개설해야만 진료할 수 있다. 병원을 개설해도 직접 진료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진료는 병원 내에서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원칙들이 좀 있어요. 이거의 예외나 이런 부분들은 존재를 하지만 상시적으로 그걸 할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이동동물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의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풀려면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예외로 이제 이것들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법률 체계가 아니에요. 현재 수의사법은. 동물의료법에 그런 부분들 명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수의사법 개정안 나간 부분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일부 그 존재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저희들이 이제 명확하게 해서 사례집도 좀 내고 뭐 그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달라서 수의사법에 대한 이해가 수의사들도 그렇고 혹은 이제 관련자들이 조금 더 높여질 수 있도록 하는 행위는 분명히 좀 그 하겠다라고 하는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주 이런 기회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